창피하지도 않나요? 김건희 해명이 정말 가관입니다. 단독 김건희 측 여론 간풍에 과도한 비난 두려워 혐의 부인했던 것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허허허허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김건희 측에서 산엘 직원의 증언, 건진의 증언, 산엘백 실물 등 자 통일교 2인자의 증언까지 또 나왔죠. 모두 다 김건희를 향하고 있었는데도 뻔뻔하게 안 받았다 일관된 주장을 하다가 결국 어제 산엘백을 받았다고 실토한 거죠. 하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일까요? 자, 이렇게 목걸이를 착용한 사진도 있었고 이걸 지인에게 돌려줬다 이런 해명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목걸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건너가고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 이유를 여론 간풍에 들어왔다. 이게 말이 될까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여론 아닙니까? 무슨 간풍이 이제 불지도 않아요. 다 불어가지고. 그러면서 의견서를 냈는데 의견서 내용을 보면 언제든 함정이 빠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절망 속에서 잘못된 판단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작해달라 라며 당시 권력의 자리에서 청탁이 무수히 들어왔을 건데 이걸 받았다는 자백만으로도 정말 그 무수한 청탁 뇌물 다 받았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좋은 CNI가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55.9%로 이는 지난 조사 대비 6.5%포인트가 떡상이 된 수치입니다. 더구나 진보층보다 보수 가표집 100명이 넘는 보수 가표집이라는 점에서 찐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넘겼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부정평가는 40%. 역시 에이펙 성과로 지지율이 떡상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자, 보수 가표집 속에서도 정말 압도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추경호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은석 특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추경호의 이 운명이 바뀔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라진 단톡방이 복원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라진 단톡방.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추경호랑 나눈 이런 각종 대화가 그대로 들어있는 단톡방이죠. 요거 추경호랑 국힘당 애들이 없애버렸어요. 싹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몇몇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포렌식을 진행하다가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단톡방을 일부 복원하는 데 성공했고, 그 복원한 내용이 상당히 쇼킹했다라고 합니다. 단톡방 내용이 공개되면은 여론 다친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추경호 체포 동의안을 약간은 좀 이런 감이 없지 않지만 당당히 낸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표결은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지 24시간 뒤 그리고 72시간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48시간이죠. 그러니까 내일 오후부터 48시간이 지난 글피까지 모두 72시간 동안 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니까 추경호는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특검에 딱 걸렸다고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해 가지고 장난질을 친 그런 대목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을 국회 개원 시간, 표결 시간을 계속 미루려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사당으로 모여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청하는데 추경호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의원들을 빼내서 자신이 당사로 직결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고의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 밖에도 수많은 증거가 있었죠. 자, 한덕수의 증언, 국힘 의원들의 증언까지, 여기다 앞서 전해드린 포렌식서 찾아낸 대화 내용 등 정말 이거 심각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국힘 의원들 몇 명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신있게 조은석 특검이 자,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자, 아무튼 이제 추경호의 증거인멸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120%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36일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종전 최장 기록도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1월에 세운 35일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항상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는 건 불안하기 그지없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미 상원에서 54대 44로 이 예산안이 부결이 되었죠. 60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 의석수는 100석인데 그중에 공화당이 52석입니다. 공화당만으로는 60표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핵옵션을 발동하라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 핵옵션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제안으로 상원에 회부되면 상원 과반수인 51명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공화당만으로 기존의 60명 이상에서 51명으로 의결 종족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셧다운은 현재 찬성 의원이 54명이니까 바로 해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듯 이 핵옵션 발동은 셧다운 돌파에는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 양극화 심화와 입법의 질 저하 그리고 의회의 신뢰도 하락 등의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이죠. 트럼프의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아울러 셧다운으로 사회복지 예산 등이 막히며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민심이 이번 주지사 선거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었죠. 트럼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죠. 10% 내외 표차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고 중요한 건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으나 최근에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박빙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다는 거죠. 자, 버지니아주 에비게일 스펜버거 의원이 56%를 득표해서 13% 이상의 차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경합지에서 이 정도 표 차이면 트럼프 정부에 대한 민심을 읽기에는 나쁘지 않은 지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트럼프의 지지율 하락이 우리에겐 어떻게 미칠까? 참 예민한 주제가 아닐 수 없죠. 우리에게 핵 잠수함을 안겨준 트럼프인데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참 고민이 됩니다. 일단 우리의 초점은 트럼프 자체보다는 셧다운이 해제가 되냐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해결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가 민주당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절충안을 잡아나가는 게 최선이겠죠. 이 셧다운이 장기화된다는 건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져 환율이 올라갈 것이고 실제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소비심리 둔화로 우리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또한 이러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트럼프가 또 다른 무역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셧다운 장기화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가 그 부담을 동맹국에게 전가하려 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에는 방위비 인상의 압박도 그 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기사인데 한국에 방문한 미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핵 잠수함을 어디에 만드냐라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더 강력한 능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승인을 한 것이다 라며 동문서답을 했죠. 계속 트럼프의 시혜다. 너네들의 핵 잠수함은 트럼프의 시혜다. 뭐 이런 표현만 내놨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차후에 방위비 인상을 위해 밑밥을 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죠. 자,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입니다. 조만간 모든 관세 협정이 확정이 되겠지만 또 어떤 돌발 강요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잘해온 이재명 정부 끝까지 방심 놓지 말고 최대한 예민하게 반응해야겠습니다.